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that you and m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워싱턴 소리 존킴 TV 시사 프로 바로 시작합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가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의 날씨를 살펴보자면 오늘 현재 20도입니다. 아침 기온이 낮 최고는 33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화요일인 내일은 아침 36도, 낮 최고 46도로서 서서히 날씨가 풀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방금 들으신 노래 영국 가수입니다. 크립 리차드의 Early in the Morning. 이 곡은 지난 1969년 작품이죠. 말하자면 지난 1950년 후반에서 60년 후반까지 투입한 경쾌한 록앤롤의 스타일의 노래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니까 창문으로 아침이 밝아오는 느낌과 삶이 매우 좋게 느껴진다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아주 록앤롤의 스타일의 노래입니다만 한국에서도 상륙을 해서 많은 여대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크립 리차드. 지난 1969년도에 한국에도 방문해서 이화여대 강당에서 엄청난 인기몰이 했죠. 이화여대생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팽개치고 크립 리차드가 코푼 손수건을 던집니다. 이화여대 강당에다 이대생들이 서로 그 크립 리차드의 코 묻은 손수건을 서로 잡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한때는 대한민국의 이대생들의 자존심도 없느냐 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크립 리차드의 노래입니다만은 이 크립 리차드는 아직도 생존해 있죠. 1940년 생으로서 영국 대생입니다. 비틀즈 이전에는 영국의 로켓롤의 시대를 열었던 전설적인 가수이자 영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영국에서 인기몰이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기 스타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프 리차드가 취입한 이 Early in the Morning은 비틀즈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못지않게 엄청나게 LP 레코드판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장, 거의 3억만 장의 판이 세계적으로 팔렸다는 소식입니다. 자, Early in the Morning, 크립 리차드의 노래 감상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핫한 소식입니다. 자, 첫 번째 핫한 뉴스입니다. 이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평균 이건 미국의 전국적으로 물가고가 20에서 25%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래서 이건 미국의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더군다나 미국의 삶이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빈부자가 심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부자들은 물가가 오르든 25% 오르든 100% 오르든 도저매로 상관이 없죠. 그러나 다 부자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소득층, 민간층도 대단히 많아요. 중산층도 힘들어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130년 만에 이거 워싱턴 DC를 위시해서 북버지니아 이 강추위가 말이죠. 제가 이거 진행자가 이건 미국에서 강산이 4번 정도 변할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강추위가 2주 연속 지속적으로 추위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건 매스컴에서 130년 만에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런 한파로 인해서 한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에난데일 지역, 알렉산드리아, 폴처치 이 지역에 정전이 됐어요. 갔다가 영하 섭씨로 영하 14도, 15도 기껏 내려가 봤자 영하 10도 말하자면 화씨로 5도, 7도, 10도 계속 2주 동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전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예?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거 북버지니아 모텔에서 모텔 업주 부부들의 탈선적인 상습적으로 종업원 여성 8명을 감금 폭행을 했으며 성매매 그것도 모자라서 성착취 붙잡혔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약까지 또 판매했다는 겁니다. 마치 한국의 그 서울역 근처에 뭐
양동이라든가, 예? 또 청량리 이 뒷골목에 그런 비슷한 행태, 이 포주의 극성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포주들의 극성으로 많은 선량한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만, 이건 미국에서까지 21세기 들어와서 이런 행태를 이 부부들의 업주로 인해서 여성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킴으로 해서 그 수입을 갈취했고 붙잡혔어요. 엄벌에 처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요 뉴스 키워드입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현찰 10,000불 이상을 소지할 적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건 이전에부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잠시 잊고 10,000불을 가방 속에 깊숙이 책갈피에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다가 들키면은 그 10,000불 다 뺏겨요. 그리고 미국 국고에 기속됩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 한인 여러분들, 교포 여러분들, 한국 방문하셨다가 미국에 입국하실 때는 10,000불 이상 되면은 신고하세요. 신고하면은 그거 추적받지 않아요. 다만 왜 10,000불 이상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 그 10,000불 돈 가지고 어디서 그 돈을 벌었든지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취득했느냐, 그 돈 가지고 혹시나 테러, 미국인들에게 테러를 감행하는 그 테러 분자들에게 용도가 쓰이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 분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인분들. 그렇죠? 선량한 국민들 아닙니까? 그럼 신고하세요. 자,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어떤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았습니까? 뭐 세탁소를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예? 카워시를 한다든가 론드리 샵을 한다든가 이럴 때 SBA 융자를 받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SBA 융자를 받아서 원활하게 사업하는데 자신이 조금 있는 돈을 투자하고 한 7, 80%는 SBA 융자 받아서 원활하게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2026년 3월부터 SBA 융자는 시민권자 이상,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이외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전에는 영주권자를 비롯해서 합법 이민자들은 SBA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들어선 후에 불법 체류자들 단속, 그러니까 이민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가혹하리만큼 차별을 둬요. 여하튼 SBA 융자는 받지 못합니다. 영주권자도 받지 못해요. 다만 너무 실망을 하지 마십시오. 이 기간이 있어요.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3월까지 딱 1년 동안 시행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연장될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이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들에 의해서 엄청난 그 항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1년 동안은 시민권자만 SBA 융자를 받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은 분들은 뭐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일곱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난 2024년, 2025년까지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한 개당 12만 달러까지 치솟았죠. 그렇게 치솟고 웃돌던 가격이 2026년 올해 들어와서 1월 현재 반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6만 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마 한인들이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많이 투자하신 분도 있어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지인은 뭐 30만 불까지도 손해봤다는 사람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당분간은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자, 7번째 키워드입니다. 그건 한 달 동안에 미네소타주에서 ICU에 의해서 말하면 국토안보 단속반, 불법 체류자 단속반에 의해서 강제 체포, 구금 살해 등으로 이건 미국인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이제는 천독구르기로 몰려졌어요. 천독구르기로 몰락한 국토안보부 불법 단속 요원들, 이들의 현주소는 계속해서 미국 시민들의, 미국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스탠포드, 버지니아 스탠포드 하노버 근처에 불법 체류자 구금소를, 감옥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탠포드 하노버 주민들이 벌 때까지 일어나서 우리 동네에다 불법 체류자 감옥을 짓지 말라 들고 일어났어요. 자, 10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중동의 정세가 가파르게 그 불길이 당겨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말하자면 미 항공모함에 겁없이 접근하던 이란의 드론이 미국에 의해서 항공모함에 의해서 격추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원이 감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은 10번째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입니다. 자, 대한민국 정가 소식의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부산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25%에서 15%로 낮추면서 10년 동안에, 8년 동안에 200억 달러씩 분할해서 대미 투자해라 이렇게 극적으로 합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시해서 이재명 정권의 측근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들 대단히 환호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구두로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2달 안에 관세 협정을 이행을 해라. 말하자면은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국민의힘 합쳐서 비준을 빨리 해서 통과시켜라. 그것을 그냥 넘겨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만고강산 이 더불어민주당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없는 법을 만든다든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입맛대로 막 해주고 다니더니
전작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에 있어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치고 지 멋대로 질질 끌다가 결국적은 카운터 판치를 맞았어요. 예?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대로 25% 관세 부과를 갖다 15% 다운시키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밀고 나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0.4% 하락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상향 조정으로 비상이 걸린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정부, 급기야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했습니다마는 이건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미선 무역 대표부를 만났습니다마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냉혹하게 냉철하게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조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 빈손으로 귀국했어요. 대한민국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대장동 사건에 깊숙이 관련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물론 의혹입니다만은 김만복 이 사기꾼 남옥 변호사 이 사기꾼들에게 6천억 돈에 가까운 돈을 그냥 몰아줬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누가 포기했느냐? 검찰총장 대행을 했던 미스터 노란 친구. 이 미스터 노가 윗선에 말하자면은 법무부 장관의 압력을 받았는지 항소 포기했어요. 그래서 일파만파 야단나지 않았습니까? 한국 정가가 완전히 뒤집어졌지요. 예? 그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사건에 이어서 위례도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이 있다고 의혹이 있어요. 어디까지는 의혹입니다만은 심중은 갑니다만은 아직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으로만 얘기합니다. 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서 위례도시까지도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했어요. 이 검찰 왜 포기했는지 앞으로 포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뒤따를 겁니다. 중동의 정세가 다시금 아슬아슬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서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도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의 중보사령부는 지난 3일 아라비아 해에서 미 항공모함 에브라임 링컨 호에 접근했던 이란의 드론을 한 방에 격추시켰어요. 말하자면은
미군 F-35 전투기가 공격을 해서 이란의 드론을 격추시켰다는 겁니다. 격추당한 후에 이란이 또 도발합니다. 참, 그야말로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또 건들고 있어 이란이. 미국에 의해서, 미국 항공모함에 의해서, F 전투기 35 전투기에 의해서 드론이 격추가 됐습니다. 격추가 된 후에 6시간 후에 또 이란이 또 도발합니다. 미국의 중사령부에 따르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다시 항공모함에 접근했어요. 미국이 용납을 합니까? 다시 또 무차별 공격을 하죠. 미 당국자는 이란의 이 두 핵이 모두 대단히 공격적이었으며 대단히 도발적이었다. 이란의 행동은 이뿐이 아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느냐. 자중해라. 트럼프 대통령이 호시탐탐 너희들이 말하자면 이란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핵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건 간에 우리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이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 겁도 없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미 항공모함에 접근을 해서 공격을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공격하려는 제스를 쓰니까 미국에 의해서 미 전투기 35에 의해서 그냥 폭격을 당했죠. 드론은 격추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골가루도 이란 내 강경파가 있어요. 이란에 골가루도라는 강경파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고강도 타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이 혁명수비대가 어째 미국이 또다시 우리 이란에 대해서 공격할 것이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어떤 틈만 주면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무차별 공격할 거예요. 이란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한편 악시오스는 이란의 새로운 외교적 요구와 도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털을 건드린다. 이란의 새로운 외교적인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만들게 되면은 한 방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란은 미국과의 지속적인 회담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회담에 대해서 대단히 믿지 못할 것이다. 회의적이에요. 이스라엘 총실에 따르면 베냐민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을 찾은 워커포 미국 특사를 만나서 이란은 자신의 약속이 믿을 게 못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고 말하면서 핵 협상 재개를 시도하는 미국의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페인트를 쓰고 속임수를 쓸 것이기 때문에 무력 이외에는 회담에 의의가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란과 미국의 회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 보고서에 의하면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미국 물가. 여러분들, 미국 전역이 20에서 25% 오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모든 그 마케트가 다 비싼 거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그냥 그 광고를 보시라고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은 미국에 자이언트 있지 않습니까? 자이언트, 세이프웨이, 월마트, 그리고 여러 매장들 많지 않습니까? 알디도 있고, 예? 리들, 알디, 이런 식료품 회사들은 대단히 같은 물건입니다만은 대단히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평균 지난해에 비해서 25%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미국인들이 싸게 파는, 저렴하게 파는 마켓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 보고서에 의하면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싼 데를 찾아봐라. 저렴한 마켓을 찾으면 얼마든지 30%에서 50% 디스카운트 하는 그런 마켓이 많다 이러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미국의 6개 도시, 말하면 보스턴, 시카고, 달라스, 덴버, 그리고 이곳 LA, 로스앤젤레스, 버지니아 비치에서 주요 슈퍼마켓, 미국 최대 식료품점인 월마트, 이런 데서 가격을 비교하다 보니까 월마트보다도 여러분들 월마트 자주 가지 않습니까? 스웨이퍼나 자이언트 자주 가시죠. 그러나 알디라는 ALDA라고 상호 이름이 크게 간판이 적혀 있죠. 알디, 리들 식료품이 미국에서 같은 회사 제품이다마는 엄청나게 싸요. 어느 정도 싸냐? 30%, 50%까지 저렴하니까 알디나 리들 식료품을 찾아서 가십시오. 그리고 홀푸드 식료품점은 40%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은 여기 잠깐 이거를 이제 제가 리포트 낸 것을 제가 자료를 뽑아 봤어요. 왜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이 미국의 연구진의 리포트에 의하면은 미국 6개 도시 보스턴, 시카고, 달라스, 덴버, LA, 버지니아 비치에서 주요 슈퍼마켓들 그리고 미국 최대 식품점인 월마트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 대상은 폴조스 커피, 파인애플, 레몬, 크레포트, 마카로니, 치즈, 계란, 우유, 닭다리, 그리고 세제 등 약 40개의 일반 품목을 비교해 봤더니 이 연구 대상 도시 중에 워싱턴 DC와 가장 가까운 버지니아 비치에서의 조사 결과 코스트코의 식료품 가격은 월마트보다도 17% 쌌어요. 여러분들 코스트코 가지 않습니까? 코스트코는 월마트보다도 17%가 더 싸요. 월마트도 다른 이런 세이프웨나 자이언트보다는 훨씬 쌉니다만은 코스트코는 월마트보다도 더 17%나 싸다. 그러나 홀 푸드 식품점은 무려 월마트나 코스트코보다도 58%가 더 비싸요. 그리고 버지니아 비치, 알디 이런 식료품점은 월마트보다도 16%, 20%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 에난델에 위치한 알디, 또 젠틀리의 알디가 여러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만은 알디 같은 데 가서 식료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20% 가까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고 싼 식품점을 찾으셔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강추위로 2주 연속 강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전사태가 발생을 해서 이것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낮 최고 기온이 연일 영하권에 머무는 등 워싱턴 지역에 1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강추위가 2주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로 정전이 됐어요. 한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에난데일 폴처치 알렉산드리아에 특히 에난데일 지역 주민들이 정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아파트 2베드룸이 2,200달러를 내고 있는 주민들이 2,200달러를 꼬박꼬박 냅니다마는 정전이 돼서 엄청나게 추위 떨면서 또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렌트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 북버지니아 지역 톰브리에서 어떤 그 부부가 운영하는 모텔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텔에서 수년 동안에 대규모 마약 유통, 여성들을 감금하고 폭행을 하고 또 성매매, 성추행을 하고 성매매를 하는데도 감금하고 폭행을 하는데도 이 모텔 부부 주인은 동쾌했어요.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의하면 지난달 15일 연방수사국인 윌리엄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레드카펫 모텔에서 카운티 경찰에 급속으로 들통이 났습니다마는 8명의 여성이 감금되고 폭행을 당하면서 성추행을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해서 이런 행위를 그 모텔에 투숙객들에 의해서 고발됐어요. 그래서 이 모텔을 경영하는 이 포주들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모텔 업주 부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으며 오히려 감금당하고 폭행을 당한 여성 8명의 그 수입을 갈취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모텔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부는 마약 유통, 폭행, 감금을 모른 채 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에 워싱턴 달래스 국제공항에 주로 입국하죠. 지난 연초부터 세관 당국에 $10,000 이상을 소지한 분이 신고하지 않으면 압수당합니다. 그것을 알고 $10,000 이상 숨기고 들어올 생각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은 그 돈의 용도가 어떤 테러 분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한 단 $1, 단 2센트도 압수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0 이상 들어올 때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초부터 SBA 융자받지 못합니다. 누가 융자받지 못하느냐? 비시민권자, 시민권자 이외에는 영주권자를 할지라도 합법적인 이민자 할지라도 SBA 융자, 사업 융자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곳의 연방중소기업청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런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기간은 딱 1년 유예 기간입니다. 3월 1일부터 2027년 1월까지 3월 1일까지 시민권자에 의해서만 SBA 융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 해당됩니다만은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분들은 상관이 없죠. 근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돈 가지고도 좀 모자란 돈을 SBA 융자를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년 동안은 융자받지 못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려면. 비트코인 2024년, 2025년 2년 동안에 비트코인 한 개당 $120,000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금년 들어와서 반토막 났어요. $66,000까지 반토막으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입니다. 말하면은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죠.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의하면 미 동부시간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66,000달러로 반토막 났다. 이는 종가 기준 2024년 10월 말 이후에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죠. 이것은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상승분을 사실상 전부 반납한 수치죠.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해도 20% 이상 하락했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0월에 이거 비교하면 50%가 급락했어요. 이 같은 것은 비트코인이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와 같은 하락세가 더 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간 가상화폐는 디지털 금이나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으로 주목받았습니다만은 실물 골드, 실물 금과는 달리 안전 자산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위기 상황에 기술주와 동조하면서 변동성을 키워왔기 때문에 금과 똑같이 안전 그런 상은 아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 또 앞으로 투자하려는 분들은 아예 포기리바리. 자, 이런 가운데요,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버지니아를 비롯해서 여러 주에서 빌딩을 불체자 구금 수용소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트럼프 핵심 지지층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특히 하노버, 볼티모 주민들이죠. 우리 스탠포드 하노버 지역에 불법 체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그런 감옥소를 절대 짓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한편 이거 버지니아의 경우에는 스탠포드 카운티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초대형 구금 시설이 지어질 것이며, 또 하노버 카운티에는 1,000명에서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구금 시설을 세우려고 합니다만은 하노버 주민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정에 부딪혀서 난간에 부딪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만일에 대한민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0.4%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폭탄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에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인 2%에서 2% 중반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다시 성장률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30일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재인상할 경우에 한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은 현재 136%에서 13.6%에서 20.3%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빨리 트럼프 대통령의 25%로 밀고 나가기 이전에 국회에 대한민국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힘을 합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빨리 서둘러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엄포에 대한민국의 외교통상 수장들이 잇따라서 미국 찾았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25%에서 15% 다운시켜 달라고 애원했습니다마는 실패했어요. 빈손으로 귀국했어요. 미국이 관부 궤절을 위해서 실무 절차를 밟으면서 이러다 관세 인상이 그냥 25%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 큰일 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의 워싱턴에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마는 아무 냉철한 냉혹한 현실에 부닥치면서 아무 말도 아무 소득도 얻어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한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요.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닷새 동안에 미국에 모르면서 제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를 만나서 애원하고 약속을 지키겠다. 우리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빨리 비준을 해서 통과시키겠다고 설득시켰습니다마는 아무 확답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역시 여왕구 무역통상부 장관도 그냥 귀국했어요. 한미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해서 양의 각서에 서명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후에 석 달 가까이 더불어민주당 미적미적 거리다가 이 난리 복색통을 지금 털고 있습니다. 왜 미적미적 거리다가 그저 그냥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거기만 설치하는 데 혈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민생과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그러다가 미적거리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서명한 것을 그냥 무효화시켰잖아요 지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25%에서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어떤 치적을 필요로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성과를 고대돼요. 그래서 떨어진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민주당을 꺾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다 25% 세금을 부과해서 그 수입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1인당 2,000불씩 주는데 보탬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야단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적거려서 2달 동안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빠른 힘을 합쳐서 비준을 통과시켜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다가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미 무역장관 전화를 하던 다시 미국을 방문하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네, 2026년 2월 9일 순서 마칩니다. 와이셔노 소리 지금까지 김종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